반갑습니다. 저는 코인을 처음 입문한 코리니 분들의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는 코리니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기초적인 정보, 거래용 계정 생성과 입금, 기능 설명까지 트레이딩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다룰 거래소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가장 많은 트레이더, 스트리머 분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작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링크를 누르거나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어플을 가입해 설치해 주시고요. 이후 입출금 과정에서 업비트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비트를 미리 설치,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비트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영상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메인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버튼, 사인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체크 버튼을 누른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사용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최소 1개의 대문자와 1개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완료했다면 계정 생성이 완료된 거고요. 신원 인증 전 인바이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600 상당의 리워드 허브 바우처, 15USDT 입금 인증 시 15USDT 추가 지급, 매주 추첨을 통한 200USDT 지급까지 이 많은 혜택을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니 코드를 입력해 혜택을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드 입력까지 마무리됐다면 자동으로 KYC 신원 인증 창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국적을 선택한 뒤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을 정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바이낸스가 권장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양면을 순차적으로 인증하고 나면 마지막 얼굴 인증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는 등 역시 지시에 따르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바이낸스가 KYC 인증을 검토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대략 30분 안에 인증이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입금과 출금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계정 2차 보안 인증을 등록할 겁니다. 보안 인증은 구글 어센티케이터 어플을 사용하며 역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낸스로 돌아와 좌측 상단 노란색 버튼 클릭, 아래 보이는 모어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이후 확장된 화면을 아래로 한번 스크롤하면 시큐리티 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센티케이터 앱을 눌러주고요.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 보안을 활성화한 뒤 가입했던 이메일, 전화번호에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16개의 디지키를 복사해 어센티케이터 앱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에 코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설정키 입력. 계정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전 바이낸스로 적었고 내 키 항목에 복사했던 디지키를 붙여넣습니다. 그 후 추가를 누르면 화면에 6개의 무작위 숫자와 함께 카운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료되면 코드가 초기화되는 간편한 보안 어플이고요. 숫자를 클릭해 코드를 복사한 뒤 바이낸스로 돌아가 넥스트를 누르고 어센티케이터 인증 화면이 나타난다면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여기까지 끝마쳤다면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 바이낸스로 보내는 송금 과정을 통해 원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들어오셨다면 입금을 진행할 건데요. 송금 과정에 사용되는 코인은 트론, 이오스 등 수수료가 싼 코인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USDT 테더 코인을 이용하겠습니다. 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코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업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비트에서 USDT를 검색 후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합니다. 그 바이낸스로 돌아가
우측 하단의 아셋, 입금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파짓 버튼을 눌러줍니다. 테더를 선택한 뒤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합니다. 그 후 하단에 나온 지갑 주소를 복사해 줄 건데요. 지갑 주소는 쉽게 이야기해 은행의 계좌번호이고 네트워크는 보내는 은행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업비트로 돌아가 하단의 입출금 클릭, 구매했던 테더로 들어간 뒤 출금을 선택하고 주의사항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와 반드시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하고요. 수량을 선택해 확인.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했던 지갑 주소를 붙여 넣어줍니다. 이 경고창은 잘 읽어보시고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투채널 인증은 보안상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절차인데 네이버,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이렇게 세 방법을 통할 수 있고 간편한 카카오톡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투채널 인증까지 끝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곧 정상적으로 바이낸스에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까지 끝마쳤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퓨처스를 누르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업비트에서 앞서 전송했던 코인은 현재 여러분의 바이낸스 현물 지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 마켓 아래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를 눌러 현물 지갑에 있는 USDT를 선물 지갑으로 전송해 줄 겁니다. 프롬의 스팟, 튜의 USDM 퓨처스가 적힌 걸 확인하고 수량을 선택해 전송하면 끝입니다. 이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은 BTC USDT, 즉 비트코인이고요. 해당 글자를 클릭하면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코인 역시 클릭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아이솔레이티드를 클릭하면 마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차 마진은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 원금을 담보로 하여 투자에 대한 청산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격리 마진의 경우 내가 설정한 투자금만을 담보로 하여 투자에 대한 청산을 실행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선물 지갑에 $1000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5배로 설정해 $200를 비트코인 롱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승의 5배 레버리지를 건 상황에서 20%가 하락했다면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 청산된 포지션이 된 상황이겠죠? 보통의 경우 아이솔레이티드, 즉 격리 마진으로 담보로 사용한 투자금 $200만 청산되며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내가 크로스, 교차 마진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담보 금액은 포지션에 들어간 금액인 $200가 아닌 선물 지갑에 있는 원금 총 $1000가 모두 담보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0로 롱을 들어간 포지션은 이미 마이너스 100%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보금인 $800가 남아있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은 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간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이 되지 않는 교차 마진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시는 20%가 하락하는 경우지만 만약 손실이 20%가 아닌 50%, 80% 혹은 100% 하락이라면 격리 마진이었다면 20%만 손해를 볼 상황이었지만 교차 마진이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되도록이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마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원금을 지키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방금 설명한 아이솔레이티드의 옆을 보시면 50배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선물 거래의 핵심인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레버리지는 트레이더가 본인의 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끔 바이낸스에서 투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원금보다 설정에 따라 조금 혹은 훨씬 많은 금액의 포지션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이낸스는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담보로 사용합니다. 즉,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10배 빨리 손실을 봐서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라는 원금을 들고 레버리지 10배를 적용해 포지션을 진입한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은 $1000가 아닌 10배를 곱한 $10,000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됩니다. 포지션의 평가 수익 역시 레버리지로 더해진 금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손실 역시 배수만큼 크게 증가합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죠. 따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지고 관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되도록이면 10배 이내로 혹은 아무리 높더라도 20배를 넘기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우측 상단 이벤트 아래 보이는 두 막대를 누르면 현재 설정한 코인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프라이스로 현재 시세를 체크할 수 있고 15분, 1시간 등 업비트처럼 시간봉 설정 역시 가능합니다. 메인으로 돌아와 마켓을 누르면 포지션 주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지정가 리밋, 시장가 마켓입니다. 지정가는 0.02%의 수수료, 그리고 시장가는 지정가의 2배인 0.04%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시장가란 즉시 체결이 되는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것이고, 지정가란 내가 지정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시장가가 2배나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시장가는 즉시 체결하기 때문에 주문을 넣을 때 더 민첩하고 유리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가는 내가 지정한 가격에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정가 주문을 넣더라도 즉시 체결되는 가격에 주문을 넣었을 경우엔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취급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TPSL은 Take Profit, Stop Loss라는 뜻으로 주문과 동시에 미리 손절과 익절 금액을 정해놓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TPSL에 체크하시면 이렇게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용하지만 포지션을 진입한 뒤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므로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아래 보이는 리듀스 온리는 거래하는 상황에서 매도 등을 잘못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 이후 반대인 매도, 숏 주문만 가능해집니다. 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고요. 즉 포지션을 감소만 시키고 증가는 불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기능을 토대로 바이를 누르면 롱, 셀을 누르면 숏으로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시장가 상태로 비트코인 롱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체결됐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포지션을 눌러 현재 내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은 Profit and Loss, 현재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ROI는 Return on Investment, 원금 대비 투자 수익률입니다. ROI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고요. P&L에 비해 ROI는 도통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 예제를 덧붙이자면 $1000를 투자해 $1500로 늘어났다면 이렇게, $1000를 투자했지만 $800로 줄어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사이즈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계약 수량 또는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 포지션의 진입가입니다. 만약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번 거래하는 소위 물 탄다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면 진입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격으로 급락, 스파이크 등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책정된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청산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시간 시장 가격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LRQ 프라이스는 가장 주의해야 할 강제 청산가입니다. 해당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으려면 앞서 설명한 마크 프라이스가 이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낮게 설정하면 청산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며 혹은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여 유지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방식 또한 가능합니다. 마진, 증거금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열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고 마진 라티오, 증거금 비율은 현재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두 기능 모두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영상이 심히 딥해지므로
추후에 증거금을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따로 제작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면서 체크하실 만한 지표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거래도 중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기능으론 이 TPSR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포지션 TPSR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익절가와 손절가를 해당 포지션에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진입가가 99,300달러인 상황에서 익절가를 99,500달러로 설정하고 손절가를 99,000달러로 화면처럼 설정한다면 마크 프라이스가 99,5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익절, 수익을 얻으며 포지션을 종료하고 99,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손절해 포지션을 닫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컨펌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 옆에 있는 클로즈를 누르면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정가, 시장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절반만 덜어내고 싶다면 수량을 50%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00%로 설정하고 종료한다면 이렇게 포지션이 종료되겠죠? 오늘은 바이낸스를 모바일로 이용하는 방법을 기초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